사연 읽어드립니다. 보낼까 말까 고민 끝에 어렵게 글을 쓰네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서 더욱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일까 알고 싶어서 제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40대 중반 여성이고, 제 친구를 편의상 소정이라고 부를게요. 소정이랑 저와의 인연은 3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소정이네도 워낙 어릴 적에 가난했고, 저 역시도 가진 게 없는 집에서 태어나 우리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서 만났거든요. 소정이는 정말 착하고 수됐던 아이였어요. 늘 남에게 뭔가 베풀려고 노력했고요.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아이였죠. 소정이에게 앞으로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천성이 착한 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후로 공장 생활 2년 더 하고 다른 회사 격리직으로 취직하며 공장을 떠났고, 소정이는 계속 공장을 다니면서 집안의 생활비를 보탰었죠. 몸이 멀어지니까 자연히 서로 연락도 끊겼었는데, 소정이를 다시 만난 게 30대 초반쯤 됐어요. 저는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고 하던 일이 많이 힘들 때라서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 그때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죠. 아는 언니가 커피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차피 낮에만 도와주면 된다고 해서 생활비도 벌 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도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또래 아줌마가 휠체어를 탄 남자랑 함께 매장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대충 훑어봐도 남노한 차림에 커피를 사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손님을 주인이 달가워할 리가 없잖아요. 사장 언니가 내보내라고 눈치를 주길래 최대한 정중히 말하려고 그 아줌마 얼굴을 보는 순간 소정이란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못 본 사이에 많이 야위었더군요. 그래도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소정이 손을 잡고 10대 소녀 마냥 소리를 질러댔죠. 어떻게 지냈냐고 했더니 자기도 결혼했는데 이렇게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결에 휠체어에 탄 남편과 인사를 나누게 됐고요. 나중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한 뒤에 연락처를 주고받고 무료로 아메리카노를 줬습니다. 그게 30대의 소정이를 본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몰랐네요. 다음 날인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처음엔 속은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한편으론 자기 사는 모습이 곤란하고 괜히 처량해 보여서 일부러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서 저도 40대가 됐고 아이도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던 남편 사업도 자리를 잡아서 사모님 소리까진 못 들어도 시장 가서 10,000원짜리 한 장 쓸까 말까 이런 걸로 고민하진 않을 정도가 됐죠. 그날도 저녁 창거리를 사려고 시장에 갔다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소정이었던 거죠. 10년 전에 만났을 땐 초췌해서 안 좋아 보이더니 10년 사이에 보기 좋게 얼굴이 바뀌어 있더군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부터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다가 어차피 저도 집에 돌아가야 했으니까 너 이번에 진짜 연락처랑 주소도 적어. 알았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소정이는 깔깔 웃으며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음날부터 소정이랑 만나 제대로 수다 한판 떨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카페에서 만났을 땐 자기 행색이 부끄럽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못 사 먹고 사는 꼴이 너무 싫어서 일부러 다른 번호를 알려주곤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남편은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사망보험금으로 아이 키우면서 직업을 구했는데 워낙 남을 돕고 사는 게 천성에 맞는지라 자원봉사자 겸 독거노인을 돕는 가사도우미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했지만 소정이의 인생 이야기가 정말 기구하고 구구절절 슬프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울기도 엄청 울고 두 손을 꼭 잡고 이제 우리 자주 보자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소정이랑 딸 그리고 저희 집 세 식구는 종종 만나서 가까운 곳에 캠핑도 가고 가끔 만나 고기 파티도 열고 정말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남편도 소정이를 마음에 들어해서 좋은 취직 자리도 알아봐 준다고 했는데 소정이는 독거노인 돕는 게 편하다며 거절하더군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노인들을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박봉에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소정이도 힘들면서 그 일을 계속하며 생활비를 벌었던 거고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좀 안쓰러웠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 거래처 김 사장네 아버지가 병실에 오래 계시다가 자택으로 다시 오셨는데 가사 도우미가 좀 마음에 안 드나 봐. 혹시 소정 씨가 그 일을 해줄 수 있나? 그 돈도 두둑히 준다던데. 그 말을 듣자마자 소정이를 설득했죠. 언제까지 적은 돈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거야. 자원봉사도 좋지만 너도 미래를 대비해야지. 그 집은 보수도 빵빵하게 준대. 몇 번 설득 끝에 소정이는 김 사장네 아버지가 사시는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 시작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소정이를 만났죠. 일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소문 듣던 대로 김 사장 아버지가 좀 괴팍하다고 하더군요. 거의 소정이를 종 부리듯이 부렸지만 그걸 또 소정이가 아주 척척 잘 처리했나 봅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깐깐한 노인 어른이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소정이가 마트에 가서 딸기를 사다가 줬나 봐요. 그랬더니 유기농이 아니네, 충청도에서 나온 딸기가 아니네 이러면서 트집을 잡았다고 해요. 솔직히 유기농을 고집하는 것까진 이해가 되지만 딸기가 충청도에서 만들어진 건지 강원도에서 나온 건지 따지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어쨌든 별의별 걸로 트집을 잡으니까 소정이도 욱했나 봐요. 그래서 딸기를 하나 집어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안 죽어요. 솔직히 소정이도 왜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깐깐한 노인 어른이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먹어도 안 죽으니까 먹으란 의미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인 어른이 허허허허 웃으면서 딸기를 조금 먹었다고 하더군요. 노인의 깐깐함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웃음이 나기도 하고 소정이 깡다구에 놀라기도 하고 걱정이 조금은 누그러지더군요. 그렇게 앞으로 잘 살라며 인사 후에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서너 달쯤 돼서 다시 또 소정이를 만나서 수다를 떨었어요. 근데 이번엔 좀 예전 소정이하고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약간 허세가 들어있고 사람을 깔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런가? 조금은 기분이 나빴지만 그러려니 이해를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제 느낌만은 아니었나 봐요. 며칠 후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묻더군요. 소정 씨가 원래 불려우였나? 뜬금없는 소리에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김 사장이 지금 난리가 났어. 자기 아버지가 소정 씨하고 재혼을 한다고 했다는 거야. 소정 씨가 순진한 자기네 아버지 꼬셔서 재산 빼가려고 한다고 난리 났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제 친구를 꽃뱀식으로 말하는 남편도 미웠지만 그런 일을 이야기 안 해준 소정이도 내심 섭섭했어요. 그래서 소정이에게 한번 만나자고 했죠. 다시 만난 소정이는 이미 부잣집 사모님 스타일로 싹 바뀌었더군요.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그동안 신경 써줘서 고맙다며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일단 돈은 됐고 요즘 들리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고생하며 살아온 친구가 돈 많은 집으로 시집가서 팔자 고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그 과정이 추잡해 보이니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깐깐한 노인 어른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잘해주더니 나한테 30억 원 통장 보여주면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팔자 고칠 수 있다는 거만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소정이가 팔자를 고칠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뭘 어떻게 해. 그쪽에서 자꾸 결혼해달라고 그러고 30억도 준다는데 결혼해야지. 돈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더군요. 소정이는 그냥 돈, 완전히 돈 이야기에만 집중한 듯 보였습니다. 어쩔 땐 저를 불러내서 고급 백화점에 가서 사모님 흉내를 내며 돈을 펑펑 쓰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집에 불똥이 떨어진 겁니다. 가사 도우미를 잘못 소개시켜줬다며 김 사장네 식구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죠. 완전히 날벼락이 우리 남편에게 떨어진 셈이죠. 이럴 땐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게 상책이잖아요. 역시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말처럼 이번 일도 금방 잊고 지내게 되더군요. 근데 어느 날 소정이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굉장히 다급하니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진짜로 결혼식이라도 올리는 걸까? 궁금해서 만났죠. 근데 소정의 행색이 엄청 초라해 보이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김 사장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금이야 오기야 아껴주던 노인이 왜 하루아침에 소정이를 버렸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소정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동안 일을 이야기하는데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사장 아버지인 노인 어른이 아내하고 사별하고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고 심지어 50대 정도의 여자였다는 겁니다. 첫째 부인하고는 진짜로 사별했고 두 번째 50대 부인하고는 별거 중이었던 거죠. 근데 둘째 부인 이야기를 첫째 부인으로 착각하고 소정이는 아내가 사망했다고만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둘째 부인과 별거 중에 자신과 혼인하자고 유혹을 할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났다는 겁니다. 둘째 부인은 소정이를 반쯤 죽일 듯이 몰아붙이곤 소정이에게 더 이상 자기 남편에게 접근하면 상간녀로 고소할 테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난리를 피우고 갔는지 동네 사람들이 소정이만 보면 수군될 정도라서 일단 동네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어서 일단 노인 어른을 혼인빙자로 신고하라고 했죠. 소정이는 그러고 싶은데 솔직히 잠자리를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뺏긴 게 없고 오히려 받은 것만 있어서 이게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게 어딨냐. 네 인생 네 시간 다 바친 거니 법적으로 부딪혀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둘째 부인하고 이혼하고 오면 받아주겠다고 그 망할 노인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했죠. 그런데 하늘은 소정이 편이 아니었나 봐요. 소정이가 노인 어른을 찾아가서 이렇게 단판을 지었다고 합니다. 둘째 부인인지 나인지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노인네가 아주 미안해하면서 둘째 부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그래도 노인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소정이에게 꽤 많은 돈을 주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어디 그런가요? 결혼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나보고 이 돈 받고 떨어지라고? 소정이는 발끈해서 노인네에게 따지다가 홧김에 노인네 뺨을 때렸는데 김 사장이 폭행으로 신고를 했나 봐요. 자기 아버지를 때렸다는 이유죠. 아주 엉망진창이 된 거죠. 열받은 소정이는 혼인빙자로 고소했고요. 게다가 노인네 실제 부인은 소정이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고소했고 아주 서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도 소정이도 한심해 보이고 버젓이 아내가 있는데 소정이한테 추파를 던진 노인네도 웃기단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노인이 가장 나쁘긴 하지만 지금 이게 누가 더 나쁘고 덜 나쁘고의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번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니 소정이는 예전 생활로 돌아가질 못하더군요. 아무래도 돈의 맛을 봤으니 거기서 나오질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인생 수업을 톡톡히 했다고 생각해야죠. 오히려 이것저것 피해만 입고
지금은 고소하고 고소 해결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완전 만신창이가 된 친구를 보니 안타까워서 사연을 보냅니다. 어쨌든 제 친구의 답답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